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동시장론 1차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업이 그 단기 생산할 때 나오는 총 생산물,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 그 다음에 평균 생산물, 이런 그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375페이지 보면은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제목이 있죠. 자,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무엇인가? 이걸 도출하기 전에 기업은 노동을 채용할 때 목적이 우리 이론에서는 이윤극대를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하튼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도 이윤극대화에 따라서 행동하고, 노동을 채용할 때도 과연 노동을 몇 사람 채용해야 우리가 이윤이 극대화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한다고 우리 책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노동 수요 이윤 극대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는 우리가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고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우리 노동시장론 전체에서 제일 까다롭지만 경제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롭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자, 노동 수요 이윤 극대화 조건. 자, 기업들이 노동을 수요할 때 요 이윤이라는 파이, 요 이윤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뭔가? 자, 결과는 그 수학적으로 도출하는데 이 도출하는 과정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무조건 외우십시오. 한계 수입 생산, 자, 한계 수입 생산이 처음 나온 용어죠.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입니다. 요소는 이제 지금 노동이니까 한계 노동 비용 이래야 됩니다. 자, 이것이 기업의 노동 채용의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도출되는 수학 과정은 생략했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생략했죠, 제가. 근데 이 결과는 반드시 지금 꼭 외워야 됩니다. 한계 수입 생산과 한계 요소 비용. 이게 지금 무슨 용어인가 몰라도 이 두 개가 이꼴 되는 데가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 이렇게. 그럼 이 한계 수입 생산이 뭐냐? 한계 요소 비용이 뭐냐? 이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계 수입 생산이란, 자, 이게 뭐냐? 한계 수입 생산. 기업이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수입의 증가분. 이것을 한계 수입 생산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정의보다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 한계 수입과 한계 수입, 기업의 한계 수입과, 이건 한계 수입도 처음 나온 용어인데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용어 있죠. 한계 생산물. 요거를 곱한 것입니다.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 이걸 우리가 약자로 적으면 요 한계 수입 생산 약자를 이제 MRP라 적는데, 약자 이거는요, 약자는 공부할 때만 사용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한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아시고 약자는 이렇게 공부하실 때만 약자를 적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럼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이다. 한계 수입은 마지널 레버뉴, 기업의 한계 수입, 그 다음 한계 생산물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죠.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계 생산물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한계 수입도 용어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계 수입이 뭐냐? 한계 수입이란 기업이 자기 생산물, 예를 들어 붕어빵이면 자기 빵을 한 단위 더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수입 증가분. 항상 한계라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계 이거는 원래 마지날이라 해가지고 수학적 개념인데 처음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한 단위 행동할 때 증가되는 총의 변화분.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라면은 물건 하나 더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총 수입분. 이게 이제 한계 수입입니다. 근데 한계 생산물은 이제 그 노동자 한 명 더 채용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 보이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고요. 여기 처음 나왔는데 그럼 한계 수입 요거요. 한계 수입 이게 뭐냐? 이걸 또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 한계 수입 생산이 한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보세요. 한계 수입 생산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계 수입하고 한계 생산하고 곱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계 수입하고 요 한계 요 같이 들어가니까 한계 생산하고 한계 수입하고 곱해 놓았다. 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부릅니다. 한계 수입 생산.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요소 비용은, 요 한계 수입은 좀 이따 또 진짜 무슨 개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 한계 요소 비용은 뭐냐면은, 이것도 한계인데,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입니다. 보시면,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더 채용할 때, 채용 시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이거는 수입의 증가분,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고요.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 이게 한계 요소 비용이랍니다. 한계 노동 비용이라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노동만 갖고 하니까 한계 노동 비용 이것인데, 자. 일단 일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계 수입 생산에서 한계 생산물은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인데 한계 생산물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는데 이 한계 수입이 과연 뭘까? 그럼 이 한계 수입이 이제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수입이 판매량, 생산물 한 단위 더 판매에 따른 수입 증가분인데요. 기업의 상품, 자기가 만드는 그 붕어빵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판매 시 수입 증가분입니다. 그것을 한계 수입이라고 해요. 한계 수입. 근데 그럼 한계 수입이 구체적으로 뭐냐? 기업이 빵을 하나 뭐 더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자기의 수입 증가분. 그럼 가격일까? 자, 현재 붕어빵 가격이 10원이라 합시다. 붕어빵 가격이 10원인데 이걸 10원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 팔 때 자기들이 증가되는 기업의 증가되는 수입 증가분이 가격일까? 아닐까? 요거요.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격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가격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나눠집니다. 한계 수입이 이런 개념은 맞아요. 맞는데 가격이 빵을 만들어 팔 때요. 한 개 팔든 두 개 팔든 세 개 팔든 100만 개 팔든 항상 가격을 10원으로만 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와 자기들이 빵을 많이 만들어 팔면은 처음에는 10원이었는데
점점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9원, 8원, 7원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자기 빵을 시장에 많이 내보세요. 시장에 많이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 팔아도 가격은 10원으로 일정하게 파는 경우와 또 자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내면은 가격이 이게 붕어빵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앞의 경우가 자기가 총동원해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빵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든 적게 생산을 줄이든 시장의 빵 가격이 10원으로 일정한 것은요. 이 기업이 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미진하니까 자기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미진한 존재니까 자기가 뭐 빵을 많이 만들든 생산을 줄이든 해봐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빵의 양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입니다. 우리가 완전 경쟁 기업은 현실이 없어요, 실제로. 완전 경쟁 기업은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기업인데 이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전국에 모한 개 있습니다. 모한 개 있고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붕어빵이 전부 다 동질의 붕어빵인 경우 이게 이론적인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입니다. 자, 한계 수입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드리는데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면 자, 완전 경쟁 기업이면 현실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론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나오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붕어빵 만들어내는데 기업이 무한개 있습니다. 무한개 기업이 존재하고요.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전부 다 붕어빵이 동질의 붕어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하나의 개별 기업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죠? 먼지와 같은 존재.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한 개별 기업이 자기가 빵을 많이 만들고 자기가 생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봐야 이 시장 전체로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의 가격이 말이죠. 만약에 붕어빵이 10원이 결정나 있으면 한 개별 기업이 행동했을 때는 이 붕어빵의 프라이스가 가격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진한 존재가 행동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기업이면은 자기가 10,000개 팔든 100개 팔든 10,000,000개를 팔든 이 시장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고 시장 전체에서 가격 10원으로 결정되면은 그 가격으로만 팔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격 순응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제학적 용어는 필요 없고요. 이 가격이 일정합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요 가격입니다. 프라이스. 붕어빵 가격요. 가격이 10원으로 10원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일정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기업이면 자기가 만들어 팔아도 몇 개 만들어 팔든 상관없이 가격이 항상 10원으로 일정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면 자, 바로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집니다. 가격이 바로 한계 수입이 됩니다.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데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습니다. 보세요. 만약 가격이 10원으로 항상 판매량이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판매량입니다. Q 퀀티티. 한 개 팔면은 총 수입이 한 개 만들어 팔면은 10원이잖아요. 두 개 만들어 팔면은 20원이잖아요. 세 개 만들어 팔면 30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개 수입,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한 단위 판매 시 수입 증가분인데, 자, 한 개 수입 보십시오. 0에서 10, 10에서 20이니까 10, 20에서 30이니까 10. 이렇게. 팔 때마다 가격이 수입이 증가분이 됩니다. 이렇게.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실제 현실의 기업들은 전부 우리가 불안정 있는 기업이죠.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불안정, 이거 세 개 나눌 필요는 없고요. 현실에 있는 기업들은 진짜 전부 다 불안정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든지 하나만 있는 거 독점, 여러 개 있지만은 수 개, 서너 개 이런 과점, 그러면 아주 많지만은 질이 다 다른 질이 다 다르게 이렇게 판매되는 이런 독점적 경쟁, 이런 것들이 현실의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안정 있는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독점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빵을 갖다 만약에 이 빵이 이제 불안정 있는 기업이라면은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10원이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빵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가격이 다운돼 버립니다. 많이 만들면 가격이 다운되죠. 당연히 뭐 시장에 빵이 많이 나오니까 다운되고, 생산을 줄여버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가격 설정자를 하는데, 가격 설정자란 말은 필요 없고요. 자, 기업이 현실에 있는 기업이 불안정 경쟁 기업이면 판매량을 늘림에 따라서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 기업이 빵을 하나 만들어낼 때 가격이 10원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총수입은, 자, 총수입은 토탈 레버뉴, 총수입이 10원이죠. 그럼 한계 수입도 마지널 레버뉴도 0에서 10이니까 처음에는 10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빵을 2개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9원으로 다운됩니다. 자, 가격이 9원으로 다운돼요. 그러면 2구 18원입니다. 총수입은. 2개를 9원에 파니까 총수입이 19원 아닙니까? 18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계 수입이 8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3개 만들어낼 때 가격이 8원으로 다운된다면 3개를 8원 팔면 3, 8이 24원이 되고요. 한계 수입이 6원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 불안정 있는 기업들은 산출량을 늘림에 따라 가격이 다운됩니다. 다운되면은 한계 수입도 이렇게 다운되긴 하는데 처음에만 가격과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보다 MR이 낮아집니다. 그죠? 이 틀려진다는 거죠. 예. 점점 가격보다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안정 있는 기업은 가격하고요, 한계 수입이 틀려집니다. 첫 단위만 같아요. 딱 첫 단위만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틀려져 버리죠. 예.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계 수입이란 개념 2개로 나눠지죠. 한계 수입은 뭘까? 만약에 기업이 붕어빵 파는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면 한계 수입은 가격과 같아집니다. 가격과 같아지고요. 불안정 경쟁 기업이면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집니다. 가격보다 작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계 수입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요소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계 요소 비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자, 한계 요소 비용은 아까 기업이 노동자 1명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또 관계합니다. 기업은 비용이 노동자를 채용하면은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임금이 실제로 기업에게는 비용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 한계 요소 비용이 임금일까? 임금일까? 아닐까? 이것도요, 2개로 나갑니다. 한계 요소 비용도 임금인 경우가 있고 임금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노동시장이 이제 붕어빵 시장이 아니고, 이 기업이 노동을 사러 왔는데, 노동시장이 또 완경, 불경이 있어요. 완전 경쟁 노동시장,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생산물 시장도 완경, 불경 이렇게 나누듯이, 노동시장도 완경, 불경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항상 노동시장이든 재화시장이든 완전 경쟁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
이론에서만 존재하죠. 근데 기준을 잡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부터 또 이제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을 설명을 약간 드려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한계 요소 비용이 그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것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저는 줄여 쓰겠습니다. 완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경시장인 경우하고 노동시장이 불경시장, 불안정 경쟁시장. 근데 여러분 노동시장이 불안정 경쟁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 불경 노동시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불안전 경쟁 노동시장의 대표입니다. 수요 독점 노동시장. 이것도 이 시장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완경 노동시장이면 요거 여러분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어떤 이제 장소가 이 노동시장이 열렸어요. 노동시장이 어떤 장소에 노동시장이 열렸는데 반 잘라가지고 요 왼쪽에 노동 수요자들, 기업들, 노동 수요자가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붕어빵 기업, 뭐 철도공사, 현대, 삼성, LG 뭐 엄청나게 와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와 있어요. 개똥이, 갑돌이, 갑수리, 철수, 영수 뭐 하여튼 노동을 팔러 온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대다로 붙은 시장, 이 시장이 완경 노동시장입니다.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 이들도 스스로 경쟁하면서 질 좋은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할 것이고 이 노동자도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노동을 팔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 경쟁 노동시장입니다. 그 다음 불경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인데요. 자, 수요 독점이 바로 수요자가 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노동자들은 이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와서 노동을 경쟁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데 이 노동자를 채용하라는 기업이 혼자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채용할 의사가 없다. 올해 한 기업만 노동을 채용하러 왔어요. 기업 혼자만 어떤 기업 혼자만 이 많은 노동자를 자기 혼자서 수요를 독점한다. 수요자가 한 명이다 말이에요. 수요자가. 노동을 채용하는 기업이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 독점입니다. 이런 경우 현실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너나 나나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채용하겠다 온 거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뭐 이래서 노동 채용 의사가 없어요. 우리는 올해 노동 채용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요 철도공사라면은 철도공사만 노동자를 채용하러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 독점 노동시장인데 여러분 이거 두 개 노동시장, 이거 나중에 노동시장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 노동시장하고 이 노동시장하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열악한 노동시장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은 그래도 내가 여기 갈까, 뭐 LG 갈까, 삼성 갈까, 철도공사에 갈까, 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임금 조건 맞는데, 근무 조건 좋은데 찾아볼 수 있는데, 여는 찾아볼 수도 없잖아. 무조건 들이밀고 들어가야 돼요. 올해 채용되려면은, 올해 자기가 고용되려면은 무조건 머리 들밀고 철도공사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시장이니까 이 시장이 아주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임금도 낮게 책정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노동시장도 보면은 완경 노동시장이란 이런 이론적 노동시장과 다대다로 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혼자만 딱 살아온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기업에만 고용돼야 되는 이런 수요 독점 노동시장, 이런 두 개 시장이 존재합니다. 노동시장을 종류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불안정 경쟁, 완전 경쟁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시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산물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고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소시장으로서 노동시장이 있고 이 두 쪽 다 완경, 불경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시장들은 다 그렇게 완전 경쟁이냐 불안정 경쟁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은 우리 많이 보니까 그 완전 경쟁 붕어빵 시장은 현실에 없지만 이론상으로 그렇고요. 현실에 불안정 경쟁 붕어빵 시장 많죠. 우리 전부 다 현실에 보면은 기업들이 다 불안정 경쟁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시장 이러면 잘 보기 힘들죠. 노동시장도 이제 두 개가 있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도 현실에는 거의 없는데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요거는 너무 이제 우리 가격하게 보는지만 기업이 혼자 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현실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제 강원도 태백 지역에 가보면 강산촌이 있잖아요. 광산촌에 광부들은 많이 있다. 광부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거의 폐광이 많이 돼가 있고 옛날에는 광산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폐광이 돼가 있고 다른 기업들은 없고 어느 한 기업만 있다 합시다. 광산 기업 혼자만 있다면 이 광부들은 여기서 채용되려면 요 광산 기업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수요 독점 노동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노동시장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한계요소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 경우에 요 기업이 저 붕어빵 기업이 여기 있다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생산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와 있는 붕어빵 기업이라 합시다. 이 기업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미진한 존재입니다. 미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 전체에서 시장 임금이 10원으로 결정나 있다 합시다. 그럼 자기가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고 덜 채용함에 따라서 미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 기업이 행동했을 때는 시장의 임금이 좌지우지 되지 못합니다. 시장의 임금이 그대로 10원으로 일정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붕어빵 기업이라 합시다. 뭐 기업은 아무 기업이나 그 예를 들어도 됩니다. 자기가 붕어빵 기업인데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지원자 있다. 이거는 자기가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려다 덜 채용한다 하면 지원자 있기 때문에 시장 임금이 변화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자기가 한 명 채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명 채용한다면 임금을 10원 주고 채용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두 명을 채용하려면 11원 줘야 됩니다. 세 명을 채용하면 12원을 줘야 되고 물론 이건 거꾸로도 적용됩니다. 만약 세 명을 채용하려는데 12원을 주고 채용하는데요. 자, 갑자기 이들이 이제 노동자를 채용을 줄이겠다. 두 명만 채용하겠다면 임금이 또 11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채용량에 따라 시장 임금이 변화를 해버립니다.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한계요소 비용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요거는 이제 참고로 설명드린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숫자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한계요소 비용이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임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붕어빵 기업이 노동시장이 완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 노동자 채용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지 않아서 이 임금은 내가 10원을 예로 든 거고 시장 전체에서 임금이 10원이 결정나 있다 합시다. 임금이 10원으로 일정하죠. 웨이지가 일정하다면 자, 요 기업이 노동자를 한 명 채용하고 두 명 채용하면은 자, 노동자를 한 명 채용하면은 총 비용이 한 명을 10원 주고 채용하니까 10원이고요. 또 두 명 채용하면 또 10원 줘야 두 명을 10원 주고 채용하면 총 비용은 20원. 세 명을 10원 주고 채용하면은 총 비용은 30원이 됩니다. 자, 드디어 아까 한계요소 비용이 뭐랬죠? 노동자 한 명씩 채용해 나갈 때 증가되는 총 비용 증가분이죠. 이게 한계요소 비용인데 요소 비용 자 0에서 10이니까 10이죠. 또 10에서 20이니까 10이죠. 또 20에서 30이니까 10원이죠. 이와 같이 임금하고 한계요소 비용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기업이 노동을 사러 온 노동시장이 완경시장이면 임금하고 한계요소 비용이 같아집니다. 같아지고요. 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자기가 덜 채용하면 임금이 내려가고 많이 채용하려면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자, 최초의 노동자 한 명 채용할 때 임금을 10원 주고 채용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총 비용은 1 곱하기 10원, 10원. 그럼 한계요소 비용은 총 비용 0원에서 10원이니까 10원이겠죠. 이것도 처음에는 똑같네. 10원, 10원.
여기 이제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11원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있기 때문에요. 혼자 있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10원 주고는 채용 안 됩니다. 자기가 더 많이 채용하려면 임금이 올라가고, 물론 거꾸로 더 적게 채용하려면 임금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2명을 채용하면 11원 주면 22원이죠, 총비용이. 22원. 그럼 한 개의 소비용이 12가 되죠. 3명을 채용할 때 12원을 줘야 된다면 3명을 12원 주고 채용하면 총비용은 36원이고 한 개의 소비용이 1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많이 채용해 나갈 때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수요 독점에서는 한 개의 소비용이 처음에만 10원, 10원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임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면 한 개의 소비용은 임금보다 커져 버립니다. 임금하고 틀리지 버립니다. 임금보다 한 개의 소비용이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크다 작다, 이거는 참고로 설명드린 거고, 크다 작다보다 임금하고 틀리다, 한 개의 소비용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임금이 한 개의 소비용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금하고 한 개의 소비용이 틀려져 버린다는 거죠. 예. 수요 독점이면, 자, 요런 이제, 정체를 밝혔어요. 그러면, 자, 요걸 배웠으니까, 그럼 앞으로 돌아갑시다. 원래 이제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최초에 기업의 노동 수요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 생산, 꼴, 한계, 요소, 비용이라 했습니다.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일 수도 있고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반으로 딱 잘라보세요. 여기 가장 기본이고요. 여러분,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수입이 가장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 들어맞는 노동 수요 이윤극대 원리를 말해보라. 만약에 시험에 이런 문제 나왔다 합시다. 시험에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기업이 완전 경쟁인 붕어빵 기업이냐, 불안정 경쟁인 철도공사냐 관계없고, 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수요 독점이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노동 수요 이윤극대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들어맞는, 어느 상황에서나 들어맞는 노동 채용의 이윤극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가장 기본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 이렇게 놓고, 이제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을 곱해 놓은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말 대신에, 자, 이 말 대신에, 자, 한계 수입 잘 보세요. 한계 수입이란 말 대신에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 자,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 자, 한계 생산은 똑같고요.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 이 한계 수입이 곱해지는데 원래는 한계 수입이란 말 대신에 가격을 넣어가지고요.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 요거는 우리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바로 읽는데요.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한계 생산물 가치. P 곱하기 NP라 해서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가격과 가치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과 가치가.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부르는데, 요렇게 바꿔도 되는 케이스는, 그러면 요는 여러분, 여기 보면 한계 생산은 요 같은 겁니다.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물은 같은 거고요. 요 한계 생산물은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요는 여기 이제 한계 수입이 곱해져 있나, 가격이 곱해져 있나, 이게 차이죠.
그래서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은 한계 수입 생산이라 부르고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은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 대신에 이 말을 써도 되는 케이스가 그러면 한계 수입과 가격이 같아지는 케이스죠. 아까 기억나시죠?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일 때입니다. 생산물 시장 쪽에서 아까 붕어빵 기업처럼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많고 한 개별 기업은 미진한 붕어빵 기업일 때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이라면 P하고 한계 수입이 같죠. 가격하고. 그러니까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됩니다. 자, 여기에 기업이 노동을 채용하러 온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거는 노동시장과 관련 없고요. 노동시장은 관계없고 자기가 이 기업이 빵을 만들어 파는데 생산물 시장 쪽에서 자기 빵을 만들어 파는 시장 쪽에서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같단 말입니다. 아까 증명 다 해드렸죠. 같기 때문에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인 경우에는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말을 해도 되고요. 가격이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같거든요. 이 약자를 얘기하고 이 완전 경쟁 붕어빵 기업일 때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인 한계 수입 생산과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인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은 개념이 되고 여기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이나 구사해도 됩니다. 그죠?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게 같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한계 수입 원래 거 한계 수입 생산이라 해도 되고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의 기업이죠. 불안정적인 기업. 우리 틀도공사니 뭐 삼성이니 LG니 전부 다 불안정적인 기업입니다. 현실의 기업이죠. 기업이 불안정적인 기업이면 이 두 개가 틀려지잖아요. 틀려지니까 반드시 이 말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기업이 불안정 경쟁 기업이면 한계 수입 생산이란 말만 해야 됩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란 말을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기업이 불경기업에서는 이 가격이 P가 하고 물론 이제 가격보다 한계 수입이 적어요. 적다고는 그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입니다. 불안정적인 기업에서는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하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한계 수입이 달라진단 말이죠. 달라지니까 반드시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자, 아시겠죠? 기업이 완경이면 이 말 하나, 이 말 하나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니까. 이놈이 이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여기 같은 거니까 아무 말이나 써도 되는데 불경기업이면 이게 틀려지니까요. 반드시 이 말만 써야 된다. 기본적인 말만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거는 노동시장과 관련됐죠. 이걸 임금이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한계요소 비용이란 말을 안 쓰고 임금, 웨이지 이 말을 대신 써도 되는 케이스는 역시 이제 노동시장이 완경시장일 때죠. 자, 노동시장이 완경시장이면 아까 했죠. 임금하고 한계요소 비용이 같아진다 했죠. 그죠? 완경노동시장이면 임금하고 한계요소 비용이 같으니까 이 말 써도 되고 임금이라 해도 되고 한계요소 비용이라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면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이면
임금보다 한계요소 비용이 커진대죠. 그게 틀려진다 말입니다. 임금하고 한계요소 비용이 틀려져 버립니다. 이 틀려져 버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한계요소 비용이라는 말만 써야 되겠죠. 그죠? 딱 보니까 그 기업이 불경이나 노동이 불경이면 수요 독점이지만 불경이면 다른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기업이 완경기업이면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되고, 관용성이 크죠. 완경이면. 또 노동시장이 완경이면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 쪽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도 완전 경쟁,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 여기서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보십시오. 기업이, 생산물 시장 쪽의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고, 또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인 경우, 두 쪽 다 완경이죠. 기업도 지가 붕어빵 팔 때 완전 경쟁 기업으로 팔고,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갔을 때 노동시장에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채용하는 겁니다. 두 쪽 다 완전 경쟁인데, 이때는 여기 뭐 아무 말만 갖다 대면 되죠. 그죠? 저는 약자로 적겠습니다. 한계 수입 생산 이꼴 원래 한계 요소 비용이란 기본에다가 딱 잘라가지고요. 이게 내가 이제 완전 기업이니까 P 곱하기 MP, 한계 생산물 가치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 수입 생산 이꼴 요거 한계 요소 비용 이것도 좀 완전 경쟁이면 임금이라 해도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 생산물 가치 이꼴 임금이라 해야 되겠죠. 뭐 아무 말나 갖다 대면 됩니다. 그냥. 완경기업이면 MR과 P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MR하고 P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거나 구사하면 되고, 또 완전경기 노동시장에서는 MFC와 그 한계 요소 비용과 이게 마지널 팩터 코스트, 마지널 한계 팩터 요소 비용인데 코스트인데, 한계 요소 비용이라 하든지 뭐 임금이라 하든지 이거 어차피 같기 때문에 한계 요소 비용과 임금이 같기 때문에 여기 아무 말만 구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요. 생산물 시장 쪽에 불경기업이 노동시장은 완경에 온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생산물 시장 쪽에서는 불안정 기업인데 현실의 기업이죠. 근데 노동시장은 완경 노동시장에 왔다. 그러면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이라 하든지, 자, 이거 불경기업이니까 반드시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만 해야 됩니다. 한계 수입 생산을 꼭 적어야 되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완경이니까 요거 이제 임금이라 해도 되겠죠. 임금이라 해도 되고요. 한계 요소 비용이라 해도 되고, 임금이라 해도 되고. 자, 이제 마지막이요. 두 쪽 다 불경이, 요거 이제 중간 형태고, 두 쪽 다 불경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불안정 경쟁 기업이 생산물 시장 쪽에,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불경인 수요 독점입니다. 여기 이제 철도공사가 수요 독점의 노동을 사러 왔다. 우리 철도공사는 뭐 우리나라 그 철도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자기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독점으로서 불안정 경쟁 생산물 시장의 대표 기업입니다. 철도공사.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업이 노동도 수요 독점으로 노동을 사러 왔어요. 두 쪽 다 불경입니다. 이거는 딱 원래급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이란 이 기본급 하나만 쓸 수밖에 없어요. 두 쪽 다 불경이면. 그죠? 여기서 앞에 다 설명드렸잖아, 제가. 이걸 쫙 왔다 갔다 하면서 완경이면 어찌 되냐, 불경이면 뭐냐. 하여튼 불경이면은 이 기본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기업이 불경이면 요 말만. 노동시장이 불경인 수요 독점이면 이 말만 할 수 있고요. 기업이 붕어빵 기업처럼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 말 해도 되고 이 말 해도 되고,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시장이 완경이면 이 말 해도 되고 임금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다 되겠죠. 예. 또 제가 이 사례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두 쪽 다 완경인 이유는 아무거나 갖다 대면 되죠. 그냥 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인데 기업은 불경인데
노동은 완경이다. 그러면 이제 한계요소 비용과 임금 이 두 마디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기업은 불경이니까 반드시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만 지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쪽도 불경이죠, 이거. 기업도 불경기업이고 노동시장도 불경인 수요 독점인 경우에 이거는 딱 기본급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 수요 이윤극대 원리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상당히 까다롭죠. 제일 우리 노동시장론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이해 안 되면 외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해 없이 외우면 기억이 오래 안 가죠. 근데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자주 보다 보면 외워지면은 이거는 기억이 상당히 뭐 몇 개월 동안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러면 이해가 안 되면서 안 외워진다면 그냥 외우세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보는 수밖에. 그게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제학 원론을 뭐 경제학 이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래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기본이다. 완경기업이면 이걸 써도 된다. 불경이면 이말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경노동시장이면 이 말 써도 된다. 근데 불경 수요독점 노동이면 이 말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 세계 매출밖에 안 되잖아, 지금. 매출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